보수나 따라 오늘은 자유와 혁신의 극좌 정책이라는 주제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자유와 혁신당의 어떤 정강 정책을 소개하면서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자유와 혁신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찍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그 영상 댓글에 뭐 이렇게 자유와 혁신을 싫어하는 어떤 세력들의 이제 댓글이 달리는데 늘 그래 왔으니까 뭐 그러려니 했는데 유독 뭔가 조금 비아냥이 좀 심하게 시작되어서 이게 좀 선을 넘지 않았나 싶은 댓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우여곡절 끝에 메일로 뭘 받았어요. 받았는데 뭐냐 하면 지금의 자유와 혁신 홈페이지에는 이제 그 내용이 없지만 초창기에 자유와 혁신 홈페이지에 이제 그 정책들이 굉장히 극좌 정책들이 올라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올라와 있었을 때 그 내용을 캡처한 이제 그것들을 보냈더라고요. 누가 캡처를 해서 보냈냐 했더니 목격자 K라고 유튜버도 하고 뭐 이제 스레드를 더 위주로 메인으로 활동하시는 분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쭉 살펴보니 완전히 이제 국힘의 전적인 지지자, 그러니까 그라운드 씨와 같은 어떤 포지션에 있는 사람 같아요. 뭐 유일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분도 조남길 씨는 또 비판을 하더라고요.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국힘을 전적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하지만 조남길 씨를 이제 포용하느냐 멀리하느냐 요 차이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 멀리하니까. 그래서 뭐 누구든지 간에 국힘을 지지한다고 해서 뭐 다른 모든 말이 다 틀렸냐 그런 건 아니죠. 뭐 일부 맞는 말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서 일단은 이 댓글의 어떤 초기 맨 처음 댓글에 의해서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뭔가를 이제 요약을 해봤을 때 5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대씩 설명해 볼 건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극좌 정책을 주장했으니까 어떤 내용인가 제가 이미지를 올려드릴 테니 한번 큰 타이틀만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자, 일일이 다 읽으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자, 1번 자영업자 보호,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부채 특별 탕감, 배달앱 수수료 규제, 프랜차이즈 갑질 엄단. 2번 중소기업 보호 육성, 대중소기업 불공정 엄단. 3번 재벌로부터 중소기업 보호,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 수출 중소기업 특별 지원, 중소기업 세제 혁파, 총수 일가 불법 엄단. 4번 외국 자본 규제, 핵심 산업 외국인 지분 제한, 외국인 단기 투자 규제, 부동산 외국인 규제 강화. 5번 적극적 재정 정책, 국가 주도 대규모 투자, 한국판 뉴딜 입점령. 6번 국민 부동산 보호, 무주택자 특별 지원, 투기 엄단, 공공주택 대량 공급. 7번 금융정책, 은행 횡포 규제, 카드 수수료 인하, 서민 금융 확대, 외국계 사모 편드 규제. 8번 에너지 주권 확보, 탈원전 폐기, 전기료 정상화 반대, 에너지 안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재원 조달 방안은 연간 약 150조 원 추가, 적자 국채 80조, 부자 증세 30조, 지출 구조조정 20조, 부동산 세수 10조, 경제성장 세수 10조. 자, 요런 내용들인데, 자, 방금 설명드린 정책들을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해보면요. 먼저 좌파 정책들은 서민경제 자영업, 중소기업 공정경제, 재벌개혁, 부동산, 주거복지, 금융소비자 보호, 확장 재정 국가 투자. 요 카테고리고, 그 다음에 보수 정책과 결이 같은 거는 이제 원전, 에너지 공급, 그러니까 그 에너지 안보죠. 탈원전 이런 거 반대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좌도 우도 아닌 독자적인 정책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는 외국 자본 규제, 외국인 부동산 규제, 환율 정책, 한국은행 개혁. 그래서 약간 경제 주권을 가진다 뭐 이런 약간 보호무역의 성격도 조금 있고, 요거는 사실은 좌도 우도 아닌 조금 새로운 독자적인 노선이어서 이 와중에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니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왜 다 극좌라고 하나 봤더니 이제 아무래도 표가 되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강도가 빡센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서민 경제를 위해서 이제 정부가 큰 손으로 개입하고 시장에 이제 간섭을 하고 이제 대기업 자본가를 이제 규제를 때리는 그런 고강도인 것들, 그런 이제 극좌라고 표현을 하면 이제 극좌 정책인데, 배달앱 수수료 5% 상한, 본사 횡포 형사처벌, 대기업 진입금지 플러스 과징금 100배, 생애 최초 5천만 원 무상 지원, 무상급식 이런 거 다 좌파 포퓰리즘이죠. 늘 예전부터. 깡통 전세 100% 국가 보전, 카드 수수료 0.5%, 금리 상한 연 10%, 서민 대출 할당제, 그리고 연 100조 원 국가 투자. 딱 봐도 이제 굉장히 강도가 높은 포퓰리즘적인 성격의 정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짰을까를 생각했을 때 이런 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어떤 그래도 조금 좌파에 반대되는 결을 가진
것들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래서 제가 추측했을 때는 민주당은 항상 서민 포퓰리즘이 아니라 표퓰리즘 아닙니까?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입 바른 소리만 하다 보니까 너무 거기서 멀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위기의식을 느꼈던 걸지 어찌됐든 제가 뭐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짰다가 이건 아니다 해서 삭제가 됐겠죠. 어쨌든 이 자체로만 봤을 때 어쨌든 뭐 짧게 올렸던 삭제를 했던 이 자체로만 봤을 때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극좌 정책이 많이 들어있다고 얘기할 만해요. 한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해석하는 거를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댓글 단 사람의 말이 맞네? 그러면은 뭐 자유혁신이 극좌였네, 알고 보니까. 완전히 그럼 사상과 이념이 그런 사람이었냐? 자, 이거는 저희 그냥 일반인의 시선에 저의 생각을 한번 솔직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내용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일관되게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 뭐냐면, 자, 뭘 보고 판단하죠? 이 당이든 사람이든, 당도 어떻게든 사람 아닙니까? 판단을 할 때, 말과 행동을 보고 이 일관성이 있는가를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라는 거는 이제 문자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거는 의도지 않습니까? 의도. 행동은 뭡니까? 그 의도에 대한 결과잖아요. 그래서 말과 행동, 의도와 결과인데, 자, 여기 이제 이 자유혁신 초창기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이것도 뭐 일단은 캡처를 했다고 하니, 자,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의도가 분명했죠. 이 문자로 이런 내용들이 어쨌든 말이랑 같은 효력을 가진 거 아닙니까? 의도는 있는데, 결과가 있지 않냐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도라는 것도 사실 결과에 따라서 의도의 해석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윤석열의 그냥 비상계엄에 있어서도 비상계엄의 의도가 지금 물론 이제 좌파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왜곡되어서 이제 감옥에 가 계시지만 결과를 봤을 때 비상계엄이 일어난 그 과정을 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국민들이 다친 국민들이 있었나요? 무력 진압으로 뭐가 국민들이 피해 본 거나 뭐 국회의원이 피해 본 게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죠. 실탄도 없었고. 그래서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병력을 선관위 위주로 보냈고, 그 당시에는 야, 그게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냐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부정선거가 확실해졌고, 더더욱 의도가 확실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 의도도 사실은 해석이, 이 연관이 다 관계가 밀접한 거죠.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어쨌든 실수든 뭐, 그 당시에 뭐가 뭐, 어떻게 뭐 잘못했든, 그거 맞죠. 지금 올라온 캡처가 맞는데, 그에 맞게 행동이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게 없잖아요, 지금 내용이. 그래서, 자, 그렇게 내용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페이지를 내려버렸다, 지워버렸다고 그러는데 논란도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결과잖아. 결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세력이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해서 어떤 피해를 봤으며 어떻게 논란이 됐는지 이게 지금 뉴스가 뭐 기사 한 줄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논란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보는 사람의 이 시선과 해석이 너무 개입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자유와 혁신을 싫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논란이라고 얘기하면 논란 없어도 논란이라 얘기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뭔가 사실을 바탕으로 얘기하려면 이 논란의 근거는 뭔데? 뭐 실수를 올렸다가 그냥 지운 거 가지고 뭐 아무 일 없이 그냥 지운 거 가지고 논란이라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논란은 뭔가 그걸로 무슨 파장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논란이다 그러면 뭐 말이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해서 뭐 무슨 이걸로 인해서 무슨 뭐 오금을 했다든지 무슨 뭐 거짓 주장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피해를 줬다든지 무슨 뭐 누구를 사상적으로 세뇌를 시켰다든지 뭐 어떠한 이유였는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나 누구에게나 어떤 피해 정도가 있어야지 이게 지금 명확하게 너네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뭔가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건데 말은 했는데 행동 안 했지 않습니까? 이걸 뭐 이대로 실천하려고 뭘 했어요? 이 극좌 정책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국회에서 무슨 발언을 했다든지, 무슨 인터뷰를 했다든지, 뭐 사람을 모았다든지, 이거를 뭐 구호로 뭐 뭘 했다든지, 뭐 주장을 했다든지, 뭔가 공식적인 활동에 있어서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 기록이 없다는 거야. 그럼 뭡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동이 없는데 말과 문자 한 거 가지고 이 사람은 정체성이 극좌다. 이게 좀 너무 무리한 해석 아닙니까? 아니 무죄 추정의 원칙 아니에요?
아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생각만 한 거 가지고도 뭐 벌 받겠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일관성이라는 것도 보세요. 나쁜 쪽에서 말과 행동이 일관성이 없는 상황이잖아, 지금 이 상황이. 예? 이 극자 정책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해버리면 이거 진짜 극자인데, 극자 정책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건 뭐 잘 좋은 거 아닙니까? 다행인 상황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도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면, 이 목격자 K가 이거를 캡처해서 스레드에 올린 날짜가 5월 14일입니다. 그럼 뭐 5월 14일까지는 이거가 계속 걸려 있었다는 얘기인 건지, 뭐 정확한 게 없어요, 데이터가. 그럼 캡처했다가 나중에 5월 14일에 올린 건지, 그러면은 이 극좌 정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올라와 있었고, 이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고 어떤 영향을 받아서 어떤 결과 악영향을 초래했는가까지가 있어야 기승전결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너무 필요한 말만 골라서 하는 느낌이 확 드는 거지. 아니, 과거에 어떤 내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SNS에 내가 올린 글에 지금과 다른 어떤 느낌으로 지금과 다른 나의 어떤 기록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 과거에 내가 그랬기 때문에 너 현재도 너 완전 너 그런 놈이지. 과거에 무슨 잘못한 글을 올렸다 한들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큰 그림을 봐가면서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부킹 같은 경우에 제가 비판을 할때 의도만 가지고 뭘 했다가 그거 가지고 비판하는 게 난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제가 국민을 비판할 때는 행동에 대해서, 행동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됐을 때 그거를 가지고 비판을 하지, 의도 하나만 가지고 행동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장동혁이 이제, 부득이하게 제가, 윤 대통령을, 손절하게 됐습니다. 전륜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막상 임박해가지고 전륜 안 하고 넘어갔네? 그러면은 욕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동 안 했잖아. 악영향을 안 줬잖아요. 그럼 누가 비판하겠어요? 그런데 전륜을 선언하고 그대로 실천 107조를 때려버리니까 나쁜 쪽으로 일관성이 있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거예요. 항상 행동에 대한 결과입니다. 행동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의도와 결과가 중요하지만 제가 다른 영상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른으로서 또 이게 공인이고 영향력을 주는 사람일수록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늘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결과가 없잖아요. 결과 영향 미친 게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정당 정책을 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은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아 있죠. 그래서 내가 국민의힘도 궁금해가지고 보니까 그것도 제법 괜찮은 내용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그러면 그냥 그 자체로는 궁금한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혁신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자유와 혁신인데 어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와 미칭 되나? 내가 생각했던 해석과 어떻게 다른가?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살펴본 거고 그런 단어에서 오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명확했기 때문에 특별히 얘기를 한 거지 그 내용 자체가 막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이렇게 막 이루어진다 그런 느낌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걸로 제가 자격을 지지한 게 아니죠. 황교안 대표님과 박주민 변호사 그 이하 지지자들의 많은 행보를 보고 그 사람의 어떤 행보를 보고 제가 지지를 한 거지 이런 어떤 이론적인 내용들 이걸 누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 생각해보세요. 자유와 혁신 말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라 하더라도 그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국민의힘이 이러하니까 맞구나 나는 이래서 국민의힘을 지지해야겠어. 그럼 결론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큰 의미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나선다. 한미 공조는 거짓 선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황당한 얘기죠. 6.25 이래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봤을 때 미국 없이 뭐 됩니까? 자주국방 돼요? 지금 안 되잖아요. 미국이 때로는 트럼프가 지 욕심 부리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가 중국이랑 시진핑이랑 비교해봐. 에? 모든 세상의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죠. 그러나 가진 힘에 비해서 미국은 굉장히 일부러 침략하거나 빼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혈맹이고 어쨌든 미국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산당의 침략을 막는 억제력이 있었고 지금까지 이제 평화로는 어쨌든 전쟁 없는 나라로 계속 좋게 발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가지고 한미 공조가 당연한 거 아니까 기본 패시브 아니에요? 하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부정선거가 전혀 없었는데 우리나라에만 있었다. 이 상황에서 미국 보고 자꾸 도와달라. 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A외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정선거의 메카고 미국 트럼프의 대선에도 영향이 있고 지금 두루두루 다 지금 이
공산당의 그물망이 촘촘하게 지금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한미공조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나중에라도 행여라도 우리가 지금 했던 이런 공조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서 미국이 어떤 부분에서라도 그럼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라는 날이 왔을 때 그러면 국민의힘은 뭐 어떤 입장입니까? 아, 뭐 도움 안 줘도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도와주면 너무 좋은 거죠, 지금. 제도권 안에서 지금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힘 안에서 그거 있잖아요. 이름도 다 누군지 다 실명 거론 됐잖아. 국민의힘 의원 안에서도 친중 뭡니까? 한중 의원 연맹입니까? 그 중국이랑 공산당이랑 자매 교련을 맺어가지고 지금 친분을 쌓고 그런 구조적인 예? 그래서 제가 뿌리가 썩었다고 표현을 매번 했는데 줄기나 이 이파리가 썩은 건 이게 따버리면 새로 나요. 어쨌든 그렇지만 뿌리 자체가 썩으면 식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식물을 많이 키우는데 맥이 그래서 말려 죽었어. 그렇듯이 어떻게 해도 안 되더라고. 막 분갈이를 새로 흙을 하고 막 영양제를 막 투입하고 해도 뿌리가 너무 썩어 있으니까 이게 물러가지고 결국엔 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아무런 이유 없이 부정적으로 국힘을 보는 게 아니고 이런 구조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조적인 얘기. 기득권의 이 대다수가 이런데 지금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몰라요. 자유와 혁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저는 조금 다른 게 노력을 어느 정도는 아예 없다고는 얘기 안 해. 장동혁도 지 나름대로 뭐가 없었을 때보다 장동혁이 있었을 때 조금 변화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지금 기득권 친중에 발 담그고 있는 카르텔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이 너무 구조적으로 바꾸기 힘들고 지금 너무 한계가 명확하고 그 명확한 한계에 비해서 또 장동혁이 목소리를 그만큼 크게 내느냐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그 정도로 크게 내느냐 아니라는 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약하게 내는 거지. 너무 눈치를 많이 보고 과연 이걸 깨뜨리려고 지금 싸우는 사람이 맞나 나는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또 앞뒤가 안 맞는 게 또 나오는 게 4월 11일부터 20일까지 장동혁이 방미했지 않습니까? 김인수랑 최고위원이랑 같이 8박 10일간 2억 597만 원 쓰고 왔대요. 그 자기 사비 들여서 갔다 왔겠어요? 아니 무슨 8박 10일 동안 그런 호화를 누리고 오냐 그렇게. 그럼 이거 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미군 그때 당시에 또 당원들을 다 이해시키고 갔어요? 아니 지선 뭐 50일인가 놔두고 지금 공천도 지금 다 막 꼬여가지고 막 엉망진창인데 그거 아무도 이해 못하는 방미하고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성과를 얘기했어요? 지금도 미스테리야. 완전 그것이 알고 싶다 아닙니까? 아무도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라운드 C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김인수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성과 얘기 못했죠. 그래서 이 방미 후에 밈이 돌았던 단어가 뭡니까? 예? 그 잘난 그놈의 깊은 뜻 아닙니까? 깊은 뜻. 깊은 뜻 어쩌고 지금은 깊은 뜻 이거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모르잖아. 지금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보, 이 결과에 대한 해석 아닙니까? 이거 모르잖아. 명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명확하지 않다는 거지. 집단에 미국 갔다 와서 무슨 노력을 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하고 봐봐. 항상 마음에 안 드는 게 자유와 혁신은 뭐 황교안 대표님이든 김상현 뭐 최고위원이든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던지는 데 비해서 국민의힘은 항상 무슨 유튜버가 대변해줘야 돼. 목격좋게 해석을 들어야 됩니까? 무슨 해설집이야? 왜 당대표랑 최고위원은 무슨 뭐 말을 명확하게 못 던집니까? 왜? 아니, 그래서 지금 그나마 주진우 의원이 요즘 최근 들어서 뭐 이렇게 부정선거 밝혀지는 거 계속 소속들이 말하면서 발언하면서 발음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 장동혁과 뭐 김민수는 이거 후방 지원 안 합니까 이거? 이거 지원해줘야 되잖아 든든하게. 아니 힘을 다 몰아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야지 그게 맞는 거지. 이 상황에 주진우 혼자 싸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주진우의 진정성마저 의심되는 거야. 아 쟤네들은 부정선거 싸울 마음이 없는데 일단은 싸우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얘가 총대를 메우고 나와서 싸우는 척을 하는 건가? 헷갈리게 만드는 거지. 지금 뭐 합니까 지금 어디서 뭐 하는데? 이거를 제껴두고 딴 거 할 만큼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지금 부정선거 지금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뭐 있죠? 이것도 헷갈리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환길 씨를 손절한 이유는 뭡니까? 와리가리라고 표현하죠 전문 용어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행보가 막 때에 따라 바뀌어 때와 상황에 따라서 방향이 막 왼쪽 오른쪽 바뀌고 위아래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국민의힘의 행보도 좀 그런 거야. 와리가리가 너무 심한 거야. 그렇고 일단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 자 3번 세 번째로 이제 이 댓글러가 주장했던 게 올공에
좌혁이 막, 대진년 몰이를 했다. 민노총 몰이를 했다. 캄보디아 조폭 몰이를 했다. 총 몰이 얘기하는데. 자, 민노총이랑 대진년은 같은 세력이라 봐야겠죠. 대학생 진보연합은 이제 학생인 거고, 민노총은 이제 어른인 거고. 근데 유튜브에 올공 대진년이라 검색하면 실제로 대진년에 분탕 치고 막 이런 영상과 증거들이 쫙 나오죠. 그 와중에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촛불 땡땡TV라고 그 좌파 민주당 채널에 들어가 보면 그 패널들이 뭔가 약간 조롱을 어떻게 하냐면 어떤 피해받은 일반 시민 하나를 이제 언급하면서 이 시민이 그냥 평범하게 자발적으로 정상적으로 나와가지고 재선거를 외치고 있었는데 좌혁들이 좌혁 혁신이 이거를 적으로 문제시 삼아가지고 스스로 막 이간 뭐 분탕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어이구 너네 편인데 너네 편 구분도 못하냐 이런 식으로 막 조롱 막 비아냥을 대는데 말도 안 되는 게 그 민주당 패널들은 그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부정선거도 인정 안 하는 것들이 민주당 좌파 세력들이 쟤는 너네 편인데 너네가 분탕쳐서 잘라낸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고지것들은 믿어야 돼요. 또 말하죠. 민주당이 하는 주장과 우리 보수 우파가 하는 주장이 일치하면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증거와 근거가 분명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정선거로 재선거가 이렇게 결론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초비상 아닙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좌파 입장에서는 완전히 비상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지금 방해 세력을 투입해갖고 분탕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분탕 세력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근데 뭐 이거를 갖다가 누구는 분탕 세력을 가리지 않고 그 중에 뭐 누구 피해자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공론화해가지고 뚜렷하게 증거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될 것을 그런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누가 분탕이고 누가 대진년입니까? 전부 다 그러면 대진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한다니까. 다 대진년이 아니야, 그러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5.18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5.18도 우리가 맹목적으로 지금까지 막 성역화된 거를 깨부신다고 주장을 하고, 그 증거와 근거와 사료를 가지고 재평가되고 재해석돼야 되고, 그런 어떤 시점에서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다 명단 공개해라.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다 증거와 근거가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아니,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그것도 다 몰이네? 북한 몰이네, 그렇게 치면. 분명히 북한군이 개입해가지고 폭동으로 해서 진압된 그런 명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세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력을 소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쩌다가 뭐 실수가 됐든 뭐가 됐든 만약에 피해자가 발생했으면은 그걸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어떻게든 끝까지 그렇게 아니 안 되면 고소를 하든 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국민의힘이 그 사람들 도와줘서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 자기 목소리 안 내고 그렇게 흐지부지 넘어간 사람들에게서 무슨 그렇게 자꾸 뭐 이렇게 다 착한 사람들이었다. 그 제가 철다르크 영상에서도 그 영상 댓글에서도 무슨 잠깐 누가 찾아와가지고 그 자유대학 학생들 그 청년들 가해자를 갖다가 자꾸 얘네들은 나쁜 애들이 아니었다 얘기하는데 근거는 또 하나도 없어. 자, 그럼 이거 댓글로 한번 봐봐. 너 철다르크 사건에서 그 폭행한 애들 자유대학 이거 캄보디아 조폭은 걔네들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그 사건에서 그러면 걔네들은 그 청년들은 가해자가 아닙니까? 가해자 아니가? 너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 다 순수한 착한 열혈 청년들이었는데 좌혁견들이 그들을 막 가해자로 몰아가지고 근거 없이 몰아서 그렇게 된 거야. 철다르크도 그럼 거짓말이네. 그래서 나는 그런 거를 내 피셜로 막 근거 없이 얘기한 게 싫기 때문에 제 영상이 어떻게 했어요? 풀 영상에 가까운 영상을 먼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그 영상은 전한길 씨의 개입이 옳지 못했다는 거를 소개하려고 하는 영상이었지만 그 뒤에 있는 학생들의 행보가 그대로 이제 영상에 담겼죠. 그들을 어떻게 가해자가 아니고 선량한 시민 청년으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전신에 이레즈미한 그런 청년들이 어떻게 아니 편견이 뭐 자유다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그게 일반적인 애국 보수의 모습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이건 설득력이 보세요. 설득력이 자세히 생각해봐. 모르는 제3자가 이 사건을 봤을 때 어느 쪽이 설득력이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디테일이 필요한데 무슨 뭐 아무런 디테일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 타이틀만 이렇게 달아가지고 몰이다. 몰이가 왜 몰인지 뭐 좀 뚜렷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요 영상을 보시면은 진실을 알 수 있다. 요 영상의 어떤 몇 초부터 몇 초까지가 이게 핵심인데 요거를 좀 보시라든지 뭐 그런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 주장이 그냥 이 타이틀이 끝이라니까.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윤통을 팔아가지고 황교안을 대통령을 만들려고 한다.
자, 윤통팔이라는 건 또 이것도 뭔데? 이거는 어떻게 증명? 팔이라는 건 왜 나오냐면 윤어게인을 외치면서 전환길 씨처럼 약간 무슨 뭐 돈을 번다. 그거를 이용해서 대의명분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버는 경우에 무슨 뭐 우파 코인 팔이라든지 이런 팔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개인적인 해석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의 어떤 합법적인 선언에서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막 우리가 윤어게인을 구호해야 된다고 뭐 특별히 막 돈을 왕창 막 걷어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 그런 게 있었어요. 전환길 씨처럼 뭐 그렇게 합니까? 이 자유혁신에서? 그래서 뭐 올다르크라든지 뭐 무로빌 여기 서부지법도 나오지만 그런 활동을 하는데 다 활동비로 쓰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얘기했잖아. 저번 영상에 뭐라 얘기했냐면 우리가 정말 이게 팔인지 애국인지를 뚜렷하게 보려면은 지출 내역을 봐야 되는데 모든 개인이든 어떤 당이든 간에 지출 내역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일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뭘 봐야 됩니까?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봐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자유혁신은 일관성이 있어서 제가 지지한다고 그랬고 황교안을 대통령을 만들다가 그러는데 이거 이렇게 당연한 얘기가 됐죠. 자기가 지지하는 당의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세상에 다 공통 아닙니까? 아니 국민의힘 지지하는 네 말, 너는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가 나중에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그러면 뭐 지지 안 할 거가 대통령 안 만들 거야 노력할 거잖아요. 똑같잖아. 이 세상 당연한 걸 가지고 무슨 투집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여기에다 이거를 자꾸 끼워 넣어갖고 이거조차 무슨 뭐 잘못된 거 아니 자기가 지지하는 당의 대표를 대통령 만드는 거지 누구 대통령 만들고 맞잖아요. 자 여기에서 또 소름 돋는 말인데 김현태한테 득표수가 밀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번 선거 지선이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지금 명백하게 부정선거라고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현태한테 득표수가 밀렸다고? 정확한 얘기를 하려면은 이 부정선거가 아니라 공정선거를 통해서 깨끗하게 투명하게 선거를 했을 때 김현태한테 뭐 몇 표가 졌냐 이렇게 따져야 되죠. 근데 지금 부정선거가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무슨 득표수가 뭐 어떻게 밀렸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죠? 부정선거 주장 안 하네 그러면? 그러면은 국힘도 그렇고 그 국힘 지지자도 그렇고 다들 부정선거 이거 아예 그냥 인정 안 해가지고 그냥 재선거만 외치는 거야? 그러니까 저거 의심받잖아요. 너네 부정선거 때문에 재선거를 외치는 게 아니라 부실선거니까 재선거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의심을 받는 거야. 이런 발언을 해버리니까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이거 지금 이게 지금 명확한 표 차이가 이게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봐봐. 내가 좌파 쪽이면은 조작을 통해 가지고 어떤 보수 우파의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입장이라고 봤을 때 생각해보세요. 김현태와 황교안 대표님이 있는데 둘 중에 누구 표를 가져오고 싶을까? 누구를 더 떨어뜨리고 싶을까? 예? 비교가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김현태 뭔데? 완전 듣보 그 자체 아니에요? 군인이잖아, 그냥. 이거 출마할 때만 해도 내가 전환길 씨를 지금 그래도 좀 지지하는 입장이었는데, 그거 영상도 있어, 지금도 보면은. 출마를 하신다고요? 이런 영상이 있다고. 갑자기 아무런 공약도 준비도 없이 갑자기, 한두 달 전에 부랴부랴 해가지고 나간 거 아니야. 평택 나가가지고 졌잖아요.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렇게.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상대적으로 국무총리도 했던 사람이고 이 인지도가 이 비교가 됩니까? 지금 영향력을 보나 뭘로 보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따지면 안 되죠 지금. 공정선거 하에서 무슨 뭐 어떻게 표가 안 나왔니 많니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마지막으로 서부지법 사태 이제 변호를 하는데 그 청년들 황교안 대표님이 변호를 하기로 했는데 마지못해 한 번밖에 출석하지 않고 무슨 뭐 손을 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일부는 좀 아쉬움이 있고 뭐 잘 비판이라고 하면 이제 맞는 얘기죠. 이왕 하기로 했으면은 좀 적극적으로 변호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것도 책임을 어느 정도 물을 이 자체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이 책임을 또 완벽하게 물을 수 없는 게 보세요. 책임을 완벽하게 황교안 대표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거면은 무슨 예를 들어서 자유의 혁신 안에서 변호인단을 꾸렸던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면은 전적으로 자유의 혁신의 책임이잖아. 근데 지금 상황이 뭐냐면 여러 명의 변호인이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황교안 대표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황교안 대표가 지금 한 번이 아니라 전부 다 출석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했으면은 승산이 있었던 상황에서 빠져가지고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쁘게 됐지 않냐라고 하면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지. 근데 지금 전반적인 모든 해석이 지금 한 명이 더 늘어도 지금 애초에 불리한 상황에서
하고 어떠한 이유로 빠졌는지 본인한테 들어봤으면 모르죠. 그 사유도 모르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를 자꾸 배경을 따지지 않고 그냥 현상만 보고 해석한 게 그게 맞아요? 아니 학생이 학교에 안 갔으면 그냥 안 갔으면 무조건 나쁜 새끼야 그러면은. 아니 무슨 배 아파서 뭘 안 왔는지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뭐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들어보려고 하지 않는다니까. 왜? 일방적으로 이거 싫어하는 걸 정해놓고 생각을 하니까 결과를 자기가 좋아하는 결과를 생각해놓고 거기에 의도를 맞추니까 의도가 당연히 결과에 따라가죠. 그게 어떻게 공정한 해석입니까? 자, 오케이. 그러면 한 번밖에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잘못해 칩시다. 그럼 이 반대로 보면은 국힘은 뭐 했는데 여기서 국힘은 이 서부지법 구속된 청년들 위해서 뭐 했습니까? 기사 보니까 무슨 손절 쳤던데 손 떼고 발 떼고 이랬던데 폭력은 그래도 뭐 정당화 될 수 없다 이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국힘 지지자들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뭐 그거는 장동영 김민수의 의견이라기보다 윤상현 같은 그 국힘 내 무슨 엔추 파도스들의 그런 위장 우파들의 의견이지 장동영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봐봐 의도가 별로 필요가 없다니까. 그런 의도가 있었으면 결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항상 결과야. 의도에서 멈추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까 이거 극좌 정책들 의도에서 멈춘 거 아니야. 뭐 행동 안 했잖아요. 의도와 행동이 같이 됐을 때 언행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보고 판단했는데 지금 자꾸 무슨 그러니까 모든 어떤 분야 이거 무슨 상황마다 똥 묻은 개와 겨 묻은 게 비웃듯이 약간 그런 느낌을 받는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종종 받는 질문이 아니라 종종 저쪽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국힘 지지자들이 뭘 주장하냐면 자혁은 뭐 했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제 질문을 자꾸 던지는데 자, 내가 황당한 게 뭐냐면 이 잣대라는 거를 잣대가 동일하게 항상 들이밀어야죠. 그 말 자체는 맞지. 근데 보세요. 국힘과 자혁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자, 봅시다. 국힘 지금 의석수 몇이에요? 110석이지 않습니까? 자혁은 몇이에요? 뭐 조금 부족해요. 110석에 비해서. 몇 석입니까? 0석. 대박. 그러니까 제도권이 아닌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무슨 뭐 시민단체야. 이 영향력으로 봤을 때는. 0석과 110석을 같은 잣대로 비교한다고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너무 황당하잖아. 아니 한 석이라도 돼야 110석이면 110배가 되는 건데 110배도 아니네 지금. 완전히 빵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자꾸 무슨 아니 그렇게 제도권 해가지고 그렇게 당선 시켜줬잖아. 심지어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저번 지선 포함해서 모든 어떤 선거에서 투표를 다 국민의힘만 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나는 할 말 있지 않습니까? 자유 뽑지 않았어 이번에도. 왜냐? 하도 무슨 제도권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래 한 번 더 믿어보자 해서 뽑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제도권을 뽑아준 거에 대한 어떤 증명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를 보는데 안 해. 아니 그래서 비교도 있잖아요. 옛날에 그 학창 시절에 그 과학 실험 같은 거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인 통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A와 B 이게 무슨 이렇게 실험을 하는데 A를 투입했을 때 어떤 반응, B를 투입했을 때 어떤 반응 이렇게 있으면은 A, B 이렇게 투입하는 뭐 약품만 달라야 되지 나머지 모든 환경이 같아야 되죠. 그게 이제 나머지 조건을 통일하는 게 변인 통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자역과 국힘을 비교하는 게 변인 통제가 됩니까? 똑같이 110석인 상황에서 너네는 뭐 했니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110석 이만큼이랑 0석은 요만한데 이거를 지금 비교해요. 이거를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영석인 지금 자유와 혁신에서 실제로 10회계에 참여하고 이런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모든 활동들이 굉장히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맞잖아요. 아니 실제로 몸소 뛰고 있는 건 내가 봤을 땐 자혁이 더 열심히 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지금 크게 이 비례 덩치에 비해서는 아니 무슨 자동차를 비교할 때도 무슨 예를 들어 렉서스를 가져왔으면 이거에 대항하면 뭐 적어도 한 제네시스 지구공 정도 와야지 비교가 되는 거 아니야? 부품 비교하고 유지비 비교하고 아니 근데 무슨 뭐 마티즈 티코 이런 거 갖다 놓고 렉서스랑 지금 비교하는 게 이건 체급이 맞아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영석이랑 110석이랑 똑같은 잣대를 들이민다는 것 자체가 상식이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 자꾸 그런 얘기를 종종 한다니까 댓글 같은 데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말이 맞습니까, 이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해놓고 무슨 자꾸 좀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무슨 논리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것이. 그래서 또 얘기하지만은 어떤 이런 목격자 K가 됐든 뭐 그라운더 C가 됐든 똑똑한 보수 유튜버들이 많죠.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죠? 보수 유튜버, 스피커라 불리는 사람들 많고 뭐 활동가도 있을 거고 있는데 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도 듣자마자 아 그렇구나 해가지고 100% 신뢰를 해버리지 말고 예? 자기가 한번 다시 곱씹어보고 저기에 어떤 오류는 없나 저게 지금 우리 편이니까 내가 지지하는 쪽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정말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공정한 완전히 중립의 입장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한번 필터링을 하고 생각을 하라니까 제발 이거 봐세요 이것도 자꾸 댓글도 총만상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아니 근거부터 얘기하고 출처를 얘기하고 나서 내가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맞냐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막 신랑이가 오래 왔다 와리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그때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은 무슨 일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메일로 보내준다길래 나는 또 무슨 뭐 할 게 많은 줄 알았어. 자기가 나름대로 타이핑을 쳐서 뭐 복사해서 뭐 붙여놓고 이렇게 나름대로 뭐 공을 들여가지고 보내주는 줄 알았더니 아 거기 스레드 가가지고 그대로 복사한 거 그냥 뭐 첨부해가지고 아 그게 한 2분이면 또 떡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루나 걸릴 게 있습니까? 나랑 그렇게 비아냥대면서 몇 시간에 걸쳐서 댓글 계속 주고받아 놓고 이거 그래 이거 뭐 캡처한 게 뭐 그래 일입니까? 또 이게 성의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하면 다 그 사람의 내용이지. 자기가 무슨 본인 스스로의 어떤 주관에 담긴 게 있습니까? 뭐 싸지르는 거 아니야, 그냥 감정적으로만. 내용의 객관성이 다 확보가 됐습니까? 안 됐잖아. 자, 하고, 내가 늘, 뭐 좌파가 됐든, 뭐, 상대, 뭐 어떤 다른 세력의 보수가 됐든, 좋은 댓글은 아니죠. 아닌 줄 알죠. 늘 그러니 하고 어떻게든 좋게 좋게 넘기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도 뭔가 기분 나빠도 대답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와, 역대급 비아냥이야. 진짜 비아냥의 어떤 교과서 같은, 와, 시작부터 지랄똥 싸는 소리라니까. 이게 지금 싸가지가 이게 말이 맞아요, 이게 지금. 내용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누가 좋게 생각합니까? 아니, 내용이 맞더라도 누가 그거를 받아들이겠어요, 좋게.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사실은 영상으로 한번 다루려고 했거든요. 우리 자유와 혁신,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댓글을 달 때 욕을 할 수 있어요. 나도 욕합니다. 나도 막, 같이 맞받아 칠 때가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얘기하는 거고 시작부터 쌍욕 받고 시작하면 그게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얘 댓글을 보면서 좀 반성할 부분은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고 이 댓글 마지막에 또 자유의 혁신 지지자 한 명이 와가지고 또 얘한테 쌍욕 박는 댓글이 마지막으로 있었는데 그거 지웠어요. 그 우리가 늘 뭡니까? 이 팩트와 어떤 근거로 싸우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지. 자꾸 얘네들처럼 감정적으로 지금 감정이 좀 한두 개 담긴 게 아니야. 온갖 지금 야 무슨 선물 세트처럼 이래가지고 하도 많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노? 어?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지금 메일 보내기 전이잖아 이 댓글로 싸울 때는. 그래가지고 야 자꾸 근거 없이 얘기하지 말고 근거도 보내고 얘기해라. 내가 지금 나는 자유를 지지하지만 국힘을 그렇다고 뭐 내가 근거 없이 비판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 댓글에 한 얘기가 그리고 국짐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국짐이 튀어나오네. 얘가 지 스스로 국짐이라 그래. 여보세요. 나는 국힘이라 그랬어요. 근데 왜 내 국짐이라 얘기 안 했잖아. 이거 얘기했잖아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국힘도 너 싫어해. 맞잖아요. 왜 왜곡하죠? 거짓 선동이네. 글자를 못 읽는 건가? 국짐이라 얘기 안 했잖아. 그러니까 피해 망상이 기본적으로 패시브로 깔려 있는 거야. 항상 확대 해석하고 섀도우 복싱 오만상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거 뭐 지 혼자 또 찔려서 이러는지 뭐 제가 거짓말이면 정통망법도 통과했겠다.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라도 해보시죠. 이거 미리 선방치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고소 무슨 너무 하찮은 내용이라서 고소할 것도 없어. 뭐 말이 돼야 고소를 하지. 나는 안 할 건데. 자 혹시라도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오픈테키 같은 사람들은 자기 소신대로 자기 글 쓴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뭡니까? 그거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커가지고 메일로 전송한 건 약간 유포지 않습니까? 이거 좀 다른 문제지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혹시라도 이 내용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댓글이 뭐 캡처 뭐 영상이고 다 해놨으니까
그렇게 고소를 원한다고 하면 뭐 일단 가능성 열어두지 뭐. 그렇고. 팩트로 쳐갈리고 나보다 인지도 약하니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의 좌빨 마인드. 이런 얘기, 팩트로 쳐갈리고 나보다 인지도 약하니 너 좌혁지지 하시는 분 답네요. 또 피해망상이에요. 자기가 댓글 싸지른 거는 완전히 막 합리적인 비판이고 내가 얘기한 거는 완전히 무슨 뭐 인신공격이고 비난입니까? 네가 한 댓글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봐. 객관화가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사람이. 예? 자, 그리고 자꾸 세 번이나 강조한 게 뭐냐면 처음부터 메일을 그냥 보냈으면 됐을 텐데 물어보고 보냈으면 됐을 텐데 얘가 자꾸 유튜브 정책상 출처를 남기면 삭제가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아니 출처를 남기면 왜 삭제가 되지? 나 황당한 거죠. 왜냐면 제 유튜브 게시판에도 뭐 유튜브 링크 첨부하고 네이버 링크 첨부하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자꾸 출처 남기면 삭제된다는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봤더니 타 플랫폼, 그러니까 뭐 인스타라든지 스레드에 있는 링크를 올리면 그게 자동 삭제가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SNS라든지 타 플랫폼이라고 얘기하지 내가 알아듣지. 또 두 번 또 다시 얘기하는 게 뭐, 본인 사이트 외에 다른 사이트 링크를 빡세게 검열해서 삭제시킨다는데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이트라고 얘기하면 보통 사이트라고 얘기하면 포털이나 브라우저에서 뜨는 그런 사이트를 생각하지 누가 SNS 인스타야 뭐 스레드 이런 거 누가 생각해요? X 이런 거 누가 생각합니까? 네가 말을 그따위로 한 거야. 말을 못 알아듣게 해놓고 네 친구는 알아듣겠나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게 참 황당한 거야. 논리를 얘기하기 전에 좀 말을 좀 맞춰라 좀. 내가 안 했던 얘기 또 했다 하지 말고 국짐은 네가 얘기한 거 아니야. 다 그런 시간입니까? 자, 하여튼 좌혁견들은 내가 못 봤으니 아무튼 없어. 야, 이거는 지금 이때는 네가 메일을 보내기 전이잖아. 메일을 보내기 전이니까 내가 지금 근거를 받은 게 없으니까 지금 근거부터 얘기하라고 하는데 네가 하는 말이 내가 못 봤으니 아무튼 없어. 아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겹네요. 내가 언제 내가 못 봤으면 없어라고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근거를 가져와야지 그걸 보고 얘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피해 망상인 거야. 섀도우 복싱 계속 하는 거지. 니 봐봐. 예를 들어 뭐 부다페스트의 어떤 뭐 카페에 가가지고 무슨 음식이 막 맛있다고 설명을 하면 니 안 먹어보면 모를 거 아니야. 그럼 뭐 안 먹어보면 모르겠고 내가 먹어봐야지 뭐 알 수 있겠다. 그러면 갑자기 막 야, 너가 먹어보지 못한 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냐? 넌 그런 사람이냐? 말이 맞아 그게 지금? 아니 뭐 알아야지 뭐 하고 얘기를 할 거 아니가. 이런 식의 쥐가 질문하고 쥐가 대답하고 쥐가 내 대답까지 쥐가 혼자 1인 2역다 하는 거야. 북치고 장구치고 해석하고 그 역시 샀고 혼자 다 해 혼자 그냥 혼자 뮤지컬 찍어요. 아주 그냥 가관이 완전히 가관인 문자 이거 대화였어 아주 그냥. 그래서 좀 내가 얘기했잖아. 이런 애들이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너무 또 효자 효녀라니까 기가 막혀요. 에? 다 집에서는 잘해. 집에서는 잘하는데 밖에 나와서 이런 글을 싸지른다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 잘하는 애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철다르게 폭행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다들? 좀 제발 부탁을 하고 싶은 건 보수라고 하면 우리가 우파 어쨌든 뭐 얘네들 다 보수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 세력이 달라도. 그러면 좀 우리가 품격을 지켜야 되는데 품격이라 얘기하면 되게 뭐 고상하게 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막 좋은 이미지 막 좋게 포장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품격. 예? 우리가 어찌됐든 사람이고 같은 보수의 울타리 안에 있잖아요. 여기서 주장하는 바가 달라도. 그럼 적어도 좀 최소한의 매너, 예? 최소한의 매너. 야, 너는 모르는 사람 앞에 오프라인으로 앞에 있으면 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너가 생각해도 너 키보드 워리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아니 무슨 싸가지가 적당히 없어야지. 너 누구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나? 정말 황당해가지고 누구든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굽니까? 미국의 피습당에서 돌아가신 분 찰리 커크. 그 우파의 어떤 굉장히 유명한 인사로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다가 가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 미국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좌파 선동하는 애들 다 불러놓고 이제 토론을 계속 했잖아요. 근데 말이 통했겠어요? 안 통했어요? 지금 같은 보수지만 다른 세력 가지고도 이런 대화가 오가는데 좌파 애들 불러놓고 말이 잘 통했겠어요? 미국 좌파들 뭐 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짜증나고 답답했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어떻게든 설득을 하려고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노력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갑자기 또 찰리 전 생각나네. 개열받네 또. 야마도네 아주 아씨. 그러니까 우리가 찰리 커크처럼 막 위대한 대단한 사람은 못 될지언정 그거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아니 진짜 좋은 거를 전파하고 설득을 하려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딴 식으로 하면 설득이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간에. 그거 좀 생각해 보자고요. 아시겠죠? 오늘도 멸공입니다.